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오랜만에 2차 전지 쪽 그리고 바이오 쪽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원하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좀 반등다운 반등세가 보여진 건데요. 코스피는 6거래일째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수 행렬에 오늘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478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강했습니다. 에코프로가 9% 넘게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7% 넘게 동반 강세를 보였고 또 여기에 HLB의 오름세까지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은 837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HLB는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허가 승인 기대감에 오늘장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 전략도 모쪼록 좀 짚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른 또 전략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시장 전략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 이야기까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을 책임지시는 우리 불금의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속 고민들 좀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023772-0279번 지금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계좌를 좀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또 모셔봐야겠죠.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간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주 월요일에 또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2차 전지 이제는 조금씩 매수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러고 그렇죠. 나니까 오늘 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네네, 맞아요. 이번 주 월요일.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방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2차 전지가 낙폭이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이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고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 나온 2차 전지의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2월 6일, 2월 7일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반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2차 전지 아마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주,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죠. 근데 반도체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 올해 들어서 1월 달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시장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적극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뉴프렉스, 나무가 같은 종목들, 메타버스 쪽도 오늘 좋았어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우리가 큰 업종으로 봤을 땐 2차 전지가 가장 강했는데 또 우리가 테마단을 본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XR 관련 주들이 오늘 변동성을 굉장히 잘 보였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 나무가라는 기업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뉴프렉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었던 업종이 AI 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테마단에서는 AI 쪽,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업종이 AI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또 메타버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AI 쪽과 메타버스 쪽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애플 쪽에서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프렉스와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1월 달에 또 방송 공략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공개될 오늘의 종목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먼저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좀 답답했던 고민들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신성 델타테크요. 아, 신성 델타테크. 지금 매수가 비중은 예. 어떻게 되실까요? 65,000원 10%예요. 65,000원에 10%요? 예, 와, 지금 오늘 수익을 많이 보셨겠어요. 예, 조금 봤어요. 네, 예, 매도 전략 예, 알려주시면 우리 좋을 것 시청자님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매를 정말 잘하셨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전도체 관련주로 지금 변동성을 굉장히 예.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초전도체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뭐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네.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이 초전도체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 초전도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성 예. 델타테크를 우리가 차트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의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수급적으로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응의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네. 매수가가 65,000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78,000원 선입니다. 요 78,0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은 일단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고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갈 겁니다. 저는 10만 원 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전부 다 반납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78,000원대에서는 전 절반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이 회사 이제 매출도 나오는 회사고요. 영업이익도 나오는 회사인데
그래도 우리가 네. 이제 교과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기업은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 네.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분들이나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거 너무 고평가됐으니까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 주가라는 것이 그렇게 교과서처럼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10만 원. 네. 10만 원까지 네.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도 절반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7만 8천 원에서 일단 절반 챙기시고 나머지 잔량 네. 가지고 추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현대로템이요. 아, 현대로템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28,300원에 10%요. 28,300원에 10%요. 아, 좀 더 네네네네. 갔으면 좋겠는데, 그쵸? 네네. 네, 우리 전문가님께 상담 바로 요청드려 네. 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로템 괜찮습니다. 제가 뭐 속 시원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초에 올해, 아니, 작년이죠, 작년. 작년이요. 한 1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1년이요. 올라갔는데 못 팔았거든요. 네. 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현대 불안해갖고.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하실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뭐 주가 흐름이 최근에 제가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뭐 철도라든지 방산 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1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저점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강한 흐름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종합주가지수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자체의 규모가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테마주처럼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정도의 변동성은 하루 당일 기준으로 나오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로 제가 32,000원을 잡아드릴게요. 아, 네네네. 예, 32,000원. 조금 감사합니다. 제가 높게 잡아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산 쪽에 대한 32,000원까지 제가 봤을 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네. 걱정하시지 말고 32,000원까지 목표가로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가져가시는 구간 동안 뭐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붕괴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현재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전 32,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손절가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손절가는 네네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월봉 기준으로 저점대가 25,000원대인데 25,0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로템 일단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32,000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아래쪽에 나가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좀 시원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미사이언스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78,000원입니다. 지금 비중이
20%시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 네. 반등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매수가가 78,000원이면 너무 높네요. 그죠? 지금 이제 2021년도까지 가야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나오는데 일단 뭐 저는 당장에 매도하시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거고 거의 3년 정도 보유를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매도하라고 해도 매도 안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미사이언스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씩 나오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에서 인수한 주가 자체를 이제 스왑을 하면서 약간 기업 결합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미사이언스 쪽에서는 나는 잘 몰랐었던 이야기다 라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커졌는데 우리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로열티를 타거나 마일스톤을 탄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경영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올해 연초에도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됐고요. 오늘도 이제 HLB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금리가 인하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가 될지, 뭐 3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말들이 많지만 금리 인상은 안 될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전 일단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까지 단숨에 올라온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당장에는 보유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43,000원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었던 가격대 55,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55,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 그때는 저한테 다시 한번 우리 방송으로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제가 55,000원, 현재가 대비해서 12,000원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30% 가까운 반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면 제 생각에 많이 안 내려갈 겁니다. 전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깨지면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한미사이언스는 38,000원 이탈할 때는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격대가 오더라도 매도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도 혹시나 생각이 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재작년 저점이 28,000원이에요. 지금 매수가를 보면 그 가격에서도 매도를 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8,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손절가 3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저 에이징 랜드요. 에이징 랜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4,43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54,430원에 20%요.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 좀 매수가가 올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에이징 랜드 뭐 하는 회사인지 제가 느낌으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매수하신 가격도 저는 굉장히 적절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된 지 오래되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출회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이제 연락을 받아서 제가 보고 있는 거라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보호예수 물량이 올해 3월 달이나 6월 달 이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TSMC 쪽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낙폭은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가 63,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상단부로 굉장히 많은 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았는데 일단 이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목표가는 제가 6만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6만 원까지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부러지지 않는다면 저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6만 원까지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찍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종합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 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6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보유하셔도 돼요. 6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제 생각엔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목표는 제가 6만 원으로 드리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렸을 때에는 지금 46,000원대예요. 현재 가격 대비해가지고 10% 안 되는 하방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에이징랜드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투매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요 45,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런데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이 45,000원 이탈 시에는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6만 원 오면 보유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2만 1,000원에 10%입니다. 22만 1,000원에 1,000원. 10%. 네네네.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제까지 낙폭이 나왔었던 부분, 최근에 좀 밀렸었던 부분은 종합 주가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를 네이버를 아마 단타로 매수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이버는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10%만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전 손절가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부터는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갑자기 어떤 특별한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굳이 현재가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24만 원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독보적인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었던 게 이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치지직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 때 올해 하반기 때 뭐 미국에 상장한다라는 말들도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었던 AI 관련주들도 있죠. 그 AI 관련주들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이걸 좀 보유할 수 있어라고 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원 드리고요. 이제 주가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9만 5천 원입니다.
19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대응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손실 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 말과는 다르게 주가가 밀려서 19만 5천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다행인데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예, DS 당석이요. 아, DS 단석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예, 25만 원이고 25만 원에 15%. 15%요. 예, 아,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좀 빠지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전망이 여쭤볼게요. 좀 어떤지. 네. 시청자님, 이 기업이 실적도 괜찮게 나오는 기업이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DS 단석이란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지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바로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장할 때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 시장의 물량이 갑자기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DS 단석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같은 그 초록색 검색창에 DS 단석 보호예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언제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올해 3월 달 이후라고 한다면 저는 좀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3월 달 이전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DS 단석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 지금 당장 손절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8만 원을 이탈할 때는 저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8만 원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빠지는 건데 제가 조금만 더 올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손절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은 본연의 가치보다 더 좋은 기업처럼 상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8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거기선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행히도 내일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을 해가지고 22만 원, 23만 원 이렇게 올라온다면 목표가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만 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25만 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드렸는데 25%의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가 지금 바이오 연료라든지 이 재활용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18만 5천 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시적으로라도 주가가 하방으로 강하게 밀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저는 일단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S 단석까지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또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종목 분석까지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이재규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이죠. 타임특가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앞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뉴프렉스 나무가 또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만큼 오늘의 종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 사랑을 또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정말 활발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QR 박스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기본 카메라 어플 선택하신 뒤에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비밀번호 4989입니다.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실 수가 있고요.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오늘 꼭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청자분들을 늘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또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실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을지 매일매일 고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안하게 좀 방송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함께 하셔야 되는지 먼저 수익부터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었을까요? 네, 리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최근에는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업이에요.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업이고 첫 번째로 이제 19일 날 YC캠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점 기준으로 16%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JI테크 같은 경우는 30%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드림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드림텍 같은 경우도 오늘 10%가 올라왔죠. 오늘이 아니라 주간 단위로 10%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소개해드렸던 게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해드린 종목이고요. 19일 날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일주일 만에 나무가라는 기업이 41%가 올라왔는데 이런 주가 흐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을 전부 다 넣어놨어요. 6종목 전부 다 넣어놨는데 보시다시피 16%, 41%, 30%, 10% 이런 형태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의 흐름이 왜 나오는 것이냐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매매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많은 수식을 만들었어요. 그 수식을 만들면서 이 빨간색 선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색깔이 안 바뀌네요. 그래서 그냥 이 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종목 이 JI테크라는 기업인데 이 JI테크 같은 경우도 30%가 넘게 올라왔죠. 바로 이 자리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을 제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소개드린 게 아닙니다. 불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를 드렸다라는 부분이죠.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매매하시기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5%, 6% 정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과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지난 15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당시에는 제가 5종목이나 소개를 드렸네요. 당시에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선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이 21%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팜스토리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시간 외 단일가에서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 종목도 누락됨 없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부 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업들이거든요.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이 빨간색 선 위에서 공략을 한 거죠.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이었고요. 또 다음 화면 보시면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도 히든 종목을 하나 드릴 텐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다음 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갭상승 떠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리뷰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난 5일과 8일, 12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인데요. 여기서도 RFHIC라는 기업이 많이 올라왔고요. JI테크라는 기업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종목들도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익 구간엔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계속 보실 텐데 전부 다 수익일 거예요. 물론 손실인 것도 있을 겁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JI테크도 보셨고요. 그 전에 소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12월 26일에는 세 종목을 소개를 드렸네요. 당시에 이제 동국제약이란 기업이 많이 올라왔고 유일로보틱스와 덕양산업이란 기업이 있었는데 20% 가까이 올라왔고 8% 올라왔습니다. 이 기업들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2,000 종목이 넘습니다. 근데 이 2,000 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보다는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100종목, 50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 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전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기해 놓은 것은 10% 이상 올라간 기업이고요. 연두색으로 표기해 놓은 기업들은 20% 이상 올라간 기업들입니다. 자, 12월 18일과 12월 19일 날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1월 달 들어와서 시장 굉장히 좋았나요? 그거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 1월 달 들어와서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하순에 12월 말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15%, 파크시스템즈 18%,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리프렉스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78%가 올라왔고요. JI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45%가 올라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개드려서 45%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한 달 후에 이런 수익들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설정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매매의 타점 자체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프렉스라는 기업 제가 12월 18일뿐만 아니라 11월 달에도 소개를 드렸었어요. 당시에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장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고수라인에는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잡고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셔야지만 수익이 잘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 앵커님이 노란톡방에 어떻게 들어온지 안내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리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재규 전문가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QR코드 박스가 작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화면 아래쪽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색 링크 영어로 돼 있습니다. 뜨면 클릭하시고 498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4989 입력하신 뒤에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우리 전문가님 실전 투자대회 출신이시죠. 정말 펀더멘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테크니컬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시장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또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 굉장히 또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잡을 수 있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고수라인 설정법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의 20년 경영 노하우 모두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정적인 포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들을 배워봐야 될지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또 어떤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리뷰할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소개드린 종목을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 저 종목 지금 빠졌는데 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시다시피 10%, 6%, 53%, 10%, 10% 전부 다 수익 구간에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가 밀리면 거기선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미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잘 모르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을 제가 왜 소개를 드렸느냐? 바로 고수라인에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고수라인에 포착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먼저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4일 날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당시 아무도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158%가 올라왔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도 있죠. 아가방 컴퍼니도 있고 꿈비도 있는데 당시에 저출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아가방 컴퍼니 81%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2월 4일과 12월 5일 날 저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었다라는 거, 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갈 때 말씀드렸고요. 여기 올라갈 때 더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가면 우리가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종목군들 노란색은 10% 이상 올라간 거, 연두색은 20% 이상 올라간 기업들입니다. 제가 쭉쭉 넘겨볼게요. 어쨌든 오늘도 종목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조금만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기업들, 뭐 뉴프렉스 91%, 제가 11월 20일 날 소개를 드렸네요. 91%, 칩셋미디어 81%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기업 전부 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기업들만 누락된 종목 하나도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들 전부 다 공통점은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뉴프렉스라는 기업 급등 나왔고요. 나무가도 급등 나왔는데 전부 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업이에요. 자, 지난 10월 31일과 지난 10월 30일 날 제가 소개드린 기업들입니다. 보세요. 연두색이죠. 전부 다 동국제약 빼고.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 98%, 56%, 53% 밑에 보시면 테크윙은 100%입니다. 테크윙은 게다가 히든 종목이었죠. 오늘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수라인이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시세가 연속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장 밑에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과 그 밑에 보시면 테크윙이 있는데 오늘 이 두 종목이 제가 2달 전에 소개드렸던 이 두 종목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올라가고 있죠. 테크윙이라는 기업 역시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시세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고수라인을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나무가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을 넣어놨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이 거의 끝나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월 달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4종목이 있더라고요. 한글과 컴퓨터 상한가 8일 날 들어갔고요. 뉴프렉스 26일 날 들어갔고요. 나무가 26일. 오늘 장중에 찍었죠. 아가방 컴퍼니는 1월 3일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이 1월 달에만 4번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매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시면 되고요. 제가 그러면 잠깐 앵커님 안내 듣고 특가 종목과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1월 달에 우리 시장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고민이 많으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오늘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어떤 성적을 보여줬는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브리핑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4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도 2종목이 있었고요.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수라인 설정법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생방송 중에 함께 해주셔야 또 월요일까지 이재규 전문가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방송 중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갖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뜨는데요. 4989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노하우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오늘 또 가져와 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종목을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항상 이제 종목 상담이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가 종목은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가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에요. 이제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나올 뻔하다가 오늘 AI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지금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 종목은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몇몇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솔리드라는 종목도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뭐 제가 특가 종목으로 말씀드린 것은 앞서 보셨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 이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종목명과 앞으로 대응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히든 종목은 이 팜스토리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여러분 시장에서 뭐가 가장 강했습니까? 2차 전지 강했죠. 그리고 또 뭐가 강했어요? 메타버스가 강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와 2차 전지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언가를 더해보자면 바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데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밀렸지만 고수라인에서 다시 지지를 받았죠. 이 빨간 선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제2의 제주반도체나 한글과 컴퓨터, 제가 소개드렸었던 한글과 컴퓨터 같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 지금 메타버스와 2차 전지에 대한 동시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톡방에서는 노란톡방에서 이번 주에 4종목을 수익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정보도 드리지만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팁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2024년도 계좌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생각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진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린이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직장인 분들도 모두 환영하고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했던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양 테마 날개를 달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종목만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498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